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외부로 드러내는 일,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공통된 질문이 남습니다. 내부 고발은 왜 어려운가? 우리 군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건데, 이런 것의 피해는 결국 우리 이제 군인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막아야 되겠다, 재발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예. 제가 소령 때 군납비리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요. 저는 중2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사업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시켰거든요. 하게 되면 처벌은 제가 받잖아요. 저는 제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한 거지, 뭐 갑자기 군납비리가 있어서 마치 새로운 걸 본 것처럼 저 그렇게 정의롭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전 단지 잘못된 불법 명령을 수행했을 때 형사적 처벌을 제가 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보고 들은 사실을 이제 말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군에서는 당시에 모두 인정하지 않았죠. 장교 사병들 한 500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이지문 중위의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어떤 법에 맞게 투표했는데 왜 이지문 중위가 거짓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저렇게 다 부정할 때 그때 가장 힘들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 전역한 이제 장교 사병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주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이제 파면 취소가 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처음에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하면 된지로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조직의 힘에 의해서 이제 부딪힐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죠.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인간관계 때문에 상급자나 동료나 잘못을 하더라도 인간적 관계 때문에 신고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 두 번째는 잘못된 거는 맞지만 나나 내 가족이 피해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신고할 필요 있어? 세 번째는 신고했다가 내가 오히려 불이익당하는 거 아니야?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신고를 이제 주저하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바로 파면대 이제 나갔는데 몇 달 후에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이제 앉은 분이 현역 대대장인데 사복 차림이었는데 저를 이제 알아보시고 혹시 이지문 중위가 아니냐, 맞다 했더니 너무 고맙다. 이제 당신 덕분에 이제 선거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이제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사병들한테 또 장교들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투표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했을 때 제가 비록 파면돼 나왔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하길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랑스러움보다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전문성이었으면 정말 치밀하게, 그러니까 내가 다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익명신고가 반드시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이름을 안 썼을 뿐이지 내용을 보면 누군지 알아요. 익명제보 플랫폼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많은 기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익명성 부분은 이제 대개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핸드폰이라든지 PC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IP가 남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플랫폼은 애초부터 IP 생성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누가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IP 자체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로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자체가 또 복구와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역을 본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 익명성뿐만 아니라 보안성도 상당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 작업을 통해서요,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전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면 제보자의 어떠한 그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에 그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제보자가 핸드폰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이 핸드폰의 번호는 안심번호, 즉 050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 가지고요. 핸드폰 번호는 시스템에서 없어지고 050에 관련된 번호만 해당 제보자에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사관께서 어떤 접수된 내용이 어떠한 그 증빙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하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안심번호 050을 통해서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통해서 관련된 어떠한 그 여러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제보자에게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이 플랫폼은 국내나 국외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명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익명 신고를 하더라도 그 조직이나 또 신고를 당한 고위공직자는 대략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신고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보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고 그 신고 들어간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고 또 뭐 정부 여당이고 이러다 보면 수사가 안 되는 이런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권력과 관계없이 정말 수사 어떤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수사가 돼서 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불안하거든요. 심리적 상태라든가 이런 게 물론 익명이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을 잘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모든 제도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결국에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은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들 내부적 시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믿는 국가의 권력과 싸우는 이런 공수처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국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다는 거를 아시고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어떤 건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감정적으로 그리고 순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제가 만나면 그러거든요. 내부 고발하는 목적은 가슴으로 해야 되지만 실천은 머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준비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신고를 하시는 분이 사실 뭐 대단한 어떤 용기나 양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 평범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서 이제 그 신고를 해주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나 내 가족하고 무관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돌고 돌아서 나나 내 가족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는 그때는 뭐 몇만원 몇십만이 아니라 정말 큰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또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내부 고발은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공수처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